에디가 나에게 제안했을 때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와 나는 그의 부모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거의 인사를 나누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나를 갖기 위해 대학을 그만두고 나를 혼자 키웠다고 말하자 어머니에게 자신의 배경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로 커피 뿌리기 대학도 안 나온 엄마 거실에서 쫓겨난 후 약혼식 문을 열려고 할 때 엄마와 함께 돌아오다가 손수건을 두고 왔다는 걸 들었다. 샤이 캐서린에 비하면 에디의 목소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부모님이고 그 사람은 모두 대학 졸업자예요. 당신이 진짜 선호하는 그녀는 지금의 여자보다 훨씬 나아서 약혼해도 괜찮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겠네요.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풀코스로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다. 에디 부모님에게 쏘아올린 손수건을 주운 우리 엄마 그럼 역으로 걸어가면서 너희 회사를 망쳐야 할 것 같아 내 슬픔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다. 기다려봐 나를 차면 후회하게 해줄게 내 이름은 샤이 40대 주부 대학 졸업 후 논스톱으로 일하다 어느새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별로 관심이 없었어. 연애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해도 서두르지 않았는데 작년에 친구가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엄마가 아기를 안고 통통한 팔과 볼을 쿡 찌르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는데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엄마는 전혀 몰랐다. 나를 재촉했던 친절한 어머니는 에디가 우리 회사에 합류한 후 언젠가 손자를 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는 에디의 아버지를 알고 있던 지역의 유명한 기업의 상속자인 것 같았고 에디는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동안 우리와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키가 크고 젠틀한 에디는 잘 자란 사람의 분위기를 풍겼음 물론 여직원들의 눈길을 끌었음 에디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구가 되었고 점심도 몇 번 먹었어요.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식사를 하던 중 에디가 평소보다 밥을 적게 먹는 걸 발견하고 이상하다는 듯이 어색하게 나에게 물어봤다. 샤이, 만나는 사람 있냐 아니 난 일에만 전념하다 결혼할 기회를 놓쳤다. 나는 웃어넘겼지만 에디는 진지해졌어. 기회가 부족했을 뿐이야. 너만큼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깜짝 놀랐고 에디는 완전 화났어. 지난 6개월 동안 너한테만 눈길을 줬으니 소용없겠지. 나와 데이트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나는 에디의 일에 대한 진지한 접근 방식에 호감을 갖게 되었지만 그가 5살 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를 낭만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그의 명백한 여성 경험 부족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오늘 결정했습니다. 에디는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에디는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선택하는데 10분 넘게 걸렸지만 여전히 우유부단하고 어머니에게 의존적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어. 엄마 사진 봤어? 내가 보낸 페스토나 카르보나라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메인으로 해산물을 먹을지 고기를 먹을지 결정을 못하겠어. 엄마는 결국엔 아무거나 먹으러 갈 거야. 게다가 우리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그의 어머니는 우리 데이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어머니에게 보고하기 시작했고 우리 식사 사진과 데이트 계획,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사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디 당신은 엄마와 정말 친하군요. 에디가 우리 집에서 활짝 웃으면서 내가 너랑 외식할 때는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게 규칙이야. 엄마가 약간의 간식과 음료만 가지고 나를 기다려주니까 내가 항상 엄마에게 언제 가는지 말해주는 거야. 집 목적지를 하나하나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그 사람이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데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의 친절한 성격과 다정한 성격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며 웃어 웃기게 생긴 얼굴로 가게에서 아이들을 소란스럽게 하거나 노년층 고객에게 셀프 계산대 사용법을 부드럽게 설명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친절한 신사였습니다. 그는 일에 진지한 아이들을 사랑했고 동료들에게는 완벽한 미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너의 통금 시간 부끄러운 통금 시간 저녁 식사 중에 그의 질문에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혼자 살아서 포크가 없다. 오후 9시였다. 고등학교 때는 카르비가 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게 풀렸어요. 우리 집은 오후 9시예요. 잠깐만 요 통금 시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에디는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늦게 일하면 데이트를 못할 것 같아요. 일찍 끝내자고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불편함을 감추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나 에디는 어쩌면 본의 아니게 가끔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에디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아끼던 회사의 후계자로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그는 유치원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사립 미션스쿨을 거쳐 대학까지 다니며
에디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 유명 연예인 취미는 학원 대신 피아노와 바이올린 어렸을 때부터 과외를 했었다. 어린 시절 에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축구, 수영 학원을 다니던 동급생 남자들과는 말투나 태도도 너무 달랐다. 거의 조롱하듯 눈을 가늘게 뜨고 동급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야만인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에너지 넘치는 말 때문에 내 배경에 대해 말하기가 꺼려졌다. 나는 그에게 내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만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에디에게 비밀로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신 어머니가 선배에게 임신하셨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자퇴하고 가족의 도움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서 저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온화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진 나의 어머니와 나의 배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에디의 양육 방식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의 반응이 무서웠고 데이트를 시작한 후에도 내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그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상사에게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 약혼했지만 곧 알 수 있을 것 같아 동료들에게 놀림받기 싫어 누가 지적하면 인정하자. 에디의 마음을 존중해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말을 걸었다. 직장에서 우리의 성은 너무 친숙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했고 당연히 에디가 주변에 단신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 동료들은 미래의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지위의 매력을 느꼈고 그를 아첨하는 것이 나를 괴롭혔지만 에디는 친절해서 결코 그들을 가혹하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저를 특별히 타겟으로 삼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같은 개발팀의 캐서린. 일에 무능한 시내는 남자 상사를 헐뜯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에디가 합류한 후 그녀는 다른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위로 치켜뜨고 그에게 옆으로 다가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복되는 실수를 지적하면 종종 그를 감동시키는 감미로운 목소리 캐서린은 변명을 하면서 눈에 띄게 화를 냈고 오늘은 수줍음이 많은 날씨에 나를 더 도와야 한다. 내가 여러 번 설명하고 하라고 해서 최종 확인 그렇죠. 내 다음에는 에디에게 캐서린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 불평할 때도 더 조심하겠습니다. 친절한 에디는 그냥 곤란해 보였습니다. 어려요.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벌써 30이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7년 동안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게다가 캐서린은 에디를 점심에 자주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항의하자 그의 친절함을 이용해서 에디는 짜증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나에게 일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요. 당신은 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니까 괜찮아요. 캐서린과 에디가 사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동료들의 질문에 에디는 모호한 대답을 하고 단호히 부인하지 않았다. 사실 난 에디가 방금 그런 여자라고 했다는 소문에 따라 캐서린이 놀아주는 것에 좌절한 나이든 여자를 더 좋아해 번거롭게 자극하면 결국 소문은 가라앉을 텐데 그냥 무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았지만 에디는 캐서린과 계속 점심을 먹었지만 일과 관련된 일이라 불안하면서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1주년에는 에디를 믿어야 했다. 에디는 호화로운 만찬에서 약혼 반지로 나를 놀라게 했고 공식적인 프로포즈로 가슴이 벅찼다. 고맙다. 에디가 나를 선택했다. 캐서린이 아니라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에디는 수줍게 다음번에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했다. 물론 열성적으로 동의했다. 시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승인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등록하고 회사에 발표할 것이라는 말을 기다리며 뻔뻔스러운 캐서린조차도 시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먼저 에디를 이미 알고 있던 어머니 집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너무 솔직하게 말하게 만들었지만 마음은 착하고 정직한 여자입니다. 잘 돌봐주세요. 샤이는 믿을 수 있고 함께 있기에 편안합니다. 나는 에디를 역으로 배웅하고 가족의 날 곧 저녁 식사를 위해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과의 만남 도착 어머니와 나는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 초조하게 에디의 차를 타고 그의 부모님 집으로 갔다. 우리는 그랜드 게이트를 통과하여 조약돌 길을 따라 입구 쪽으로 걸었다. 우리는 정식 거실로 안내되었다.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창박 시부모님 맞은편에 앉아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긴장을 풀려고 날카로운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던 시어머니는 커피를 내주셨고 목을 적시려고 한 모금 홀짝이는 시어머니. 법률이 뻣뻣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수한 최고 교육 수준의 대학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예 대학 때 임신했고 중퇴하고 혼자 키우기 위해 에디가 말한 대로 오후에 눈살을 찌푸리며 어머니 시어머니도 엄마한테 물었더니 아버지가 도망가셔도 그래 엄마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게 에디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지?
항의하려던 참에 시어머니가 엄마 손을 잡았다. 미안 샤이다 나 때문이야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내 잘못은 아니야 내가 꿰뚫어보지 못한 거였지 그렇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돌아가는 게 답답해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머리라도 떨어뜨려야지 커피가 미지근해서 손수건을 방에 두고 왔어 엄마가 내 생일에 준 레이스 손수건이었어 돌아가기 싫었지만 에디가 돌려줄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 엄마와 내가 문을 열려고 할 때 샤이와 비교하면 에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딱 들어왔다. 캐서린은 그녀의 부모님이 더 낫지 않나요? 그녀는 둘 다 대학을 졸업했고 그녀는 어려서 아내가 되자마자 곧 아이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는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시아버지는 에디와 열띤 토론을 했고 시어머니는 당신이 지난번에 데려온 여자에게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6개월 동안 사귄 여자죠. 글쎄요. 그녀는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시부모님이 눈빛이 매서우시며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그럼 내가 회사 망쳐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떡하지 부끄러워하자 나는 어머니를 따라 에디 집에서 역 쪽으로 걸어가며 슬픔으로 돌아섰다. 용서할 수 없는 분노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날 차버린 걸 후회하게 만들 거야. 집에 가면서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진정되면 에디는 결국 같은 부서 동료였어. 내일은 어색할 텐데 잠 못 이루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다음날 출근했는데 에디가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상냥한 미소로 인사하는 것에 놀라고 잠도 못 자고 강아지 눈을 한나는 바보 같아서 결심했다. 모든 일을 그냥 일로 여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에디와 교류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 에디가 변명 가득한 문자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아하고 헤어지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즉흥적으로 프러포즈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길 바래. 그런 일은 없었던 척 할 수 있어. 회사에 나가면 내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예전처럼 계속 좋은 동료로 지내자. 에디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고 그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퇴근 후에도 끈질기게 전화를 걸었다. 샤이 너 이 음성 메일을 듣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우리는 약혼을 끊지 않고 낯선 사람이 되지 않았죠. 무시당하면 외로워요. 난 그냥 예전처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다시 전화해. 그건 일하는 어른들의 일반적인 예의일 뿐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여주고 어머니에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게 한 후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논의하기 위해 음성 메일을 틀어주었습니다. 내가 마침내 그의 전화에 응답했을 때 에디는 기뻐서 부끄러워하며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차단한 줄 알았습니다. 에디 나는 당신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또 부모님 집에요. 그건 좀 망설이는 에디에게 계획을 제안했어요. 약혼 반지를 돌려주고 싶은데 이 사건에 대해 직장에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성명서를 쓸 수 있는데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엄마에게 물어보니 에디가 마지막으로 내가 그의 부모님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엄마와 나는 다음 주말에 방문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캐서린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나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 부끄러워 보였다.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는 캐서린을 초대하지 않았다. 에디가 당황해서 그녀를 초대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현재와 연관되어 있으면 좋겠다. 캐서린 내가 에디의 반지를 돌려주는 걸 보고 싶지 않니? 캐서린이 방해해서 실례합니다. 대담하게 에디와 어머니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이지만 시아버지는 웃으며 인사했다. 에디와 시어머니는 아마도 캐서린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 어머니 캐서린과 나를 모든 일이 일어난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법이 짜증난 표정으로 그녀의 손바닥을 나에게 내밀었다. 다이아몬드 반지 빨리 돌려줘 비싸서 약혼 반지를 빼서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낚아채 즉시 보석 케이스에 넣었다. 이제 당신이 말하지 않을 성명을 써라. 직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엄마가 대학도 가지 않은 여자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미리 작성된 진술서, 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 이름은 당신이 우리 돈을 노렸나 봐요. 당신 수줍음이 너무 심해서 사실이에요. 당신이 단순한 옷과 가방 때문에 끌릴 줄 알았는데 사랑의 결혼은 실패할 운명이에요. 캐서린은 우리 어머니와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떠나요. 그나저나 캐서린에게 멋진 차와 디저트를 내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마워요. 장인어른은 이미 오후에 와인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캐서린을 즐겁게 해줬어요. 에디는 즐겁게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캐서린에게 경고했어요. 정말 에디 캐서린과 결혼할 생각이세요? 부끄러워요. 아직도 에디에 대한 감정이 있나요?
그 사람 너무 집요해서 캐서린의 의심스러운 표정을 비웃었어요. 절대 결혼보다 이혼이 더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당신과 나 사이의 타이밍이 안 좋았을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에디의 태평한 태도에 폭소가 터지고 싶었습니다. 에디를 노려보며 타이밍을 짰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으면 이미 떠나십시오. 내 IC 리코더가 바닥에 떨어졌고 충격으로 인해 전원이 켜졌는데 에디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엘씨 사랑해요. 시부모님 결혼해 주시고. 캐서린은 얼어붙었어요. 알았어요. 에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어제처럼 기절하면 어쩌지. 무릎에서 자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줄 테니 다 해줄게. 아몬드도 주문해. 그래, 나도 DPRN을 마시고 싶어. 좋아하는 대로 주문해. 예이, 넌 정말 관대하고 미래의 대통령이니까 부자야. 디페론 블랙과 아몬드를 주문하는 캐서린의 얼굴 좌절감에 일그러짐.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마시던 음료수 둘 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렇게 마시면 절대 부족해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이 충분해서 오후 9,900시가 되는 거죠. 통금 시간. 에디 나랑 사귄 후 바에 가고 싶었지. 넌 엄마한테 보고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바 여자한테 언제 도착할지 말하고 있었어. 한숨을 쉬며 나는 몸을 떨고 창백해진 시어머니를 쳐다봤어. 에디, 너 아직도 그 여자랑 잘 지내고 있어. 엘씨는 너무 귀여워. 에디 패딩. 엘씨는 희귀병에 걸렸어. 부모님이 실종됐고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바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 우리는 에디의 필사적인 설명에 다시 데려갔어. 그 이야기는 확실히 거짓말이라는 걸 뒷받침해야 해. 캐서린이라도 닥쳐. 누구도 그녀를 욕하게 두지 않을 거야. 평소에는 차분했던 에디가 목소리를 높여서 시부모님을 놀라게 했고 캐서린은 잠시 후 캐서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 터진다. 널 어떻게 믿었는데. 에디, 캐서린 샤이랑 헤어지고 결혼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주말에만 너만 보고 참았다고. 내가 이하로 여겨질 줄은 몰랐어. 술집 여자. 미안. 캐서린. 에디는 미친 듯이 다르다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엘씨는 팬덤과 같아요. 결혼한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아이돌을 좋아해요. 그렇죠.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쓰나요? 결혼 후에도 계속 그녀를 속일 계획이 있는 밤에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에디, 캐서린을 울게 하지 마세요. 탐정을 고용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직장에서 그 사람이 가르쳐준 돈 때문에 아첨만 한다고 말하는 건 좀 가혹한. 캐서린이 안도하는 표정이 아니야. 그건 동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야. 아, 그냥 질투하는 거야. 에디와 내가 친하니까. 캐서린이 아기를 품고 반박한 뒤 쳐다본 것뿐이야. 눈물 젖은 눈으로 에디에게 일어나서 미안해. 아까 질투해서 에디 사랑의 술집 여자한테 끌려갈까봐 무서웠어. 이해해. 캐서린, 나도 제일 사랑해. 캐서린과 에디는 엄마와 꼭 껴안았어. 시아버지는 눈에 띄게 안도했지만 시아버지 알로이스가 끼어들었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시어머니와 에디는 낮게 중얼거리며 돌아섰고 시아버지는 술에 취해 와인잔을 당신이 차려놓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너무 알로이스 뒤에서 쉬는 게 어때요? 캐서린은 시아버지를 뒷방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불쑥 말했어요. 캐서린은 나를 사랑해요. 그녀는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나와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캐서린은 술에 취한 상태의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텍스트 화면을 보여주었음에도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트와 키스 이모티콘이 가득 찼습니다. 알로이스 백발이 너무 돋보이고 잘생겼네요. 고마워요. 당신도 귀여워요. 캐서린, 에디한테 결혼하고 같이 살자고 매일 보려고 물어봤어. 엄마한테도 물어볼게. 너무 기대돼. 에디랑 와인이랑 위스키가 지루한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맛과 술이 잘 어울려. 알로이스, 응. 엄마한테 스포츠 보면서 간식 만들어 마시자. 시어머니랑 술 마시지 않나. 노파랑 술 마시는 건 재미없어. 귀여운 캐서린이랑 술 먹으면 술 맛이 10배 좋아지. 너 알로이스 이거 교환 따라해. 시어머니. 사장님이 창백해지더니 예상대로 귀가 새빨갛게 변했어요. 캐서린에게 동료 문자를 보여주면 그녀가 뒤죽박죽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캐서린이 에디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면 술 취한 시아버지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피클한 시어머니가 에디에게 화를 냈는데 여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다 당신이 잘못된 여자에게 반했기 때문이에요. 이봐요, 대통령님 알죠? 이 여자를 해고시키세요. 제가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로이스, 저도 샤이도 짜증나네요. 해고시켜줘. 알았어. 대통령에게 물어볼게. 캐서린이 강아지 같은 눈으로 시아버지를 쳐다보더니 바로 동의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엄마와 나는 눈빛을 교환했고 어깨를 으슥하고 해고당하는 건 어려울지도 모르지. 내가 명함을 꺼냈고 시부모님 에디와 캐서린이 몸을 기울여 충격에 쓰러질 뻔한 걸 봤다.
이 사람은 미국 대기업의 부사장 샤이의 어머니 말이야. 입이 쩍 벌어졌다. 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봤을 때 TV나 신문에서 자주 본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 웃으며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샤이 당신은 여기 직원일 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친합니까? 그 회사 사장 저는 에디와 똑같습니다. 저는 사회와 사업을 배우기 위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조상이 회사를 시작했다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모, 어머니의 여동생이 사장이었고 어머니가 퇴직하시면 결국 어머니가 이어받았습니다. 내가 부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 캔에게 관대하다고 자주 말해요. 그래서 샤이가 회사 밖에서도 대학에 가지 않고도 사장이 될 수 있는 탄탄한 경험을 갖도록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머니. 어머니가 차분한 어조로 대답하는 법을 내뱉고 경멸한다. 대학 학위 없이도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독학하고 독학한 뒤 통찰력 나는 약간의 노력으로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웃으며 사람들이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창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대답하지 못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디는 의심의 목소리를 냈지만 우리 집은 가족 모임이 넓고 작았는데 우리 주 거주지는 개조 중이었습니다. 역 근처에 있는 1000피트 맨션 아시죠? 우리는 에디를 보조 거주지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샤이는 에디의 부를 위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게 내 미래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죠 엄마 그래 난 당신이 단지 돈이 많다고 재산을 과시하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 시부모님과 에디는 우리 엄마의 미묘한 생각에 대해 논쟁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제 에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내 딸을 향해 더 이상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당신 회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에디 집을 떠나자마자 마지막 경고를 명심하십시오. 우리 가족이 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에디는 약혼을 취소한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캐서린과 헤어졌어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시작하자. 당신 엄마는 대학을 안 갔을 수도 있지만 부사장이시죠. 그렇죠. 엄마가 예외를 두고 결혼해도 된다고 나도 동의해 에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서 바로 차단했다가 영업부에 자리가 생겨서 전근을 요청했는데 시아버지가 오셔서 에디네 가족이 혼란에 빠졌다. 법과 캐서린에 가까운 불륜 에리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이혼 서류를 때리자 나중에 캐서린은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를 보내 시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지 술을 마시는 친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시어머니에게 형사를 고용하여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회사 경영진이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녀의 횡령이 빠르게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에디는 친척, 시부모님 사이에 큰 분쟁이 발생한 후 회사 자금을 여러 번 남용한 적발되었습니다. 회사는 실제로 엉망이 되었으나 그건 우리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지역 신문을 읽다가 무심코 말을 하셨다. 나중에 시어머니와 에디는 친척들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회사에 퍼진 횡령 소문이 에디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직하게 되었다는 보상으로 해결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술집에 자주 가지 않고 술집에도 머물지 않는다.